27년 만에 밝혀진 진실. 48세 윤서진이 새하얀 간호복을 입고 병원 복도를 걸어간다. 20년째 같은 시간 같은 길.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린다. 이 지방병원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믿음직한 간호사로 통한다. 서진 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후배 간호사가 인사한다. 서진은 작은 미소로 답한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불만은 없다. 아니,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 상우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52세 전직 공무원. 정년 퇴직 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집에만 있다. 대화도 예전 같지 않다. 지수한테 전화 왔어. 상우가 말한다. 22세 딸 지수는 서울에서 의대를 다니다가 등록금 문제로 휴학 중이다. 서진의 가슴이 아프다. 뭐라고 했는데? 그냥 안부 인사더라. 서진은 부엌으로 향한다. 설거지가 쌓여 있다. 언제나 그렇듯 모든 집안일은 그녀의 몫이다. 간호학과 수석 졸업했던 그때를 떠올린다. 서울대학병원 취직 기회도 있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포기했다. 후회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해왔다. 다음 날 아침 원장이 서진을 불렀다. 서진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VIP 병실을 새로 만들었는데 서울에서 정치인 가족이 입원하신대요. 원장의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하다. 정 의원님 아드님이에요. 27세 젊은 분인데 신경계 검사차 오신다고 하네요. 서진 씨가 전담 간호사로 부탁드려요. 정 의원.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름이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인다. 오후 3시 VIP 병실 문이 열린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먼저 들어오고 그 뒤로 젊은 남자가 따라온다. 서진의 숨이 잠시 멎는다. 키 180cm 정도의 훤칠한 체격.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동자. 무엇보다 그 눈빛이 묘하게 익숙하다. 20년 전 누군가의 눈빛과 비슷한.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목소리도 낯설지 않다. 서진은 당황한다. 네, 안녕하세요. 담당 간호사 윤서진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민재의 손이 따뜻하다. 서진의 심장이 이상하게 빨라진다. 환자와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이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간호사라고 들었습니다. 민재의 시선이 서진의 얼굴에 머문다. 너무 오래, 너무 깊게. 서진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낀다. 과찬이세요. 아버지, 먼저 가세요. 간호사님과 검사 일정 얘기해야 하니까. 정 의원이 나가고 병실에 둘만 남는다.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진다. 정말 젊어 보이세요. 48세라고 했는데 믿기지 않네요. 이상하다. 환자가 간호사에게 이런 사적인 말을 할 이유가 없다. 대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서울의료대학교요. 아, 저희 아버지도 그 학교 이사셨거든요. 서진은 더욱 당황한다. 그때 정 의원이 서울의료대학교와 연결되어 있었다고.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민재의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 특히 그 눈빛. 20년 전 대학 시절 첫사랑 강현우를 떠올리게 한다. 경영학과 3학년이던 현우.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서진에게는 따뜻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다. 혹시 민재가 현우와 관련이 있을까? 나이를 계산해보니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성이 다르다. 입양일 가능성도 있지만 너무 성급한 추측이다. 다음 날 아침 병실에 들어서니 민재가 창가에 서 있다. 잘 주무셨어요? 네, 간호사님 덕분에 편했어요. 민재가 돌아보며 미소 짓는다.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이다. 점심시간에 병원 카페에서 커피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서진은 당황한다. 그건 제 상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공식적인 상담입니다.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환자 상담이라면 업무의 일부다. 점심시간 병원 카페. 평상복을 입은 민재가 더욱 매력적으로 보인다. 간호사님은 어떻게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지금 만족하세요? 여기서 일하는 게? 예상치 못한 질문이다.
마치 그녀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 만족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요. 꿈꿨던 삶과 지금이 같은지 궁금해서요. 민재의 눈빛이 깊다. 서진은 마음이 흔들린다. 타협이 항상 옳은 선택일까요? 그 말에 서진은 답할 수 없다. 20년 전 자신의 선택들이 떠오른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예상치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 딸 지수가 서울에서 급히 내려와 있다. 엄마 갑자기 보고 싶어서 왔어. 하지만 지수의 표정이 어둡다. 뭔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다. 엄마, 요즘 병원에서 특별한 일 없어? 이상한 질문이다. 왜 지수가 이런 걸 묻는 걸까? 새로운 환자 같은 거 말이야. 지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민재라는 사람 혹시 아나? 서진의 몸이 굳는다. 지수가 어떻게 민재를 아는 거지? 서울에서 소문 들었어. 정 의원 아들이 지방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엄마가 담당 간호사라면서. 엄마 조심해. 그 사람 위험해. 지수의 경고에 서진은 놀란다. 위험하다니? 그냥 느낌이 이상해. 엄마한테 접근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 거야. 지수의 직감은 항상 정확했다. 서진은 불안해진다. 다음 날 아침 민재가 특별한 제안을 한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해요.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보호자께서. 아버지는 바쁘시고 혼자 가기 불안해서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 원장의 허가도 이미 받았다고 한다. 서울행 기차 안에서 민재가 말한다. 간호사님, 20년 전에도 이 길을 자주 다니셨죠? 서진은 놀란다.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을까? 대학교 때 자주 왔었죠. 그때 특별한 사람이 있었죠? 심장이 뛴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간호사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픈 기억이 있다는 걸. 민재의 눈빛이 서진을 꿰뚫는다.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서진은 복도에서 기다린다. 20년 전 이곳에서 현우와 자주 만났다. 그때의 달콤했던 추억들이 되살아난다. 돌아오는 기차에서 민재가 갑자기 서진의 손을 잡는다. 뭐 하는 거예요? 간호사님이 예뻐요. 20년 전에도 이렇게 예뻤을 것 같아요. 20년 전이라는 말에 서진의 심장이 멎는다.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궁금하면 알아보세요. 민재가 의미심장하게 웃는다. 그날 밤 서진은 컴퓨터로 정민재에 대해 검색한다.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다. 정민재는 입양하다. 27년 전 영아 때 입양되었다. 27년 전이면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진다. 20년 전 서진에게도 비밀이 있었다. 현우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현우는 결혼하자고 했지만 집안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현우는 가문을 선택했고 서진은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다. 출산 후 아이는 즉시 입양기관으로 보내졌다. 현우의 아버지가 모든 걸 처리했다. 그 아이가 민재일까? 나이와 상황이 모두 맞아떨어진다. 서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다. 만약 민재가 정말 자신이 낳은 아들이라면, 그리고 그가 일부러 자신을 찾아온 거라면, 다음 날 아침 병실에서 민재가 기다리고 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하다. 간호사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혹시 저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에 저에 대해 검색하셨죠? 서진의 몸이 굳는다. 어떻게 알았을까? 간호사님 표정을 보면 알아요. 뭔가 알아내신 것 같은데. 눈빛이 예리하다. 정민재 씨가 입양하라는 걸 알아냈죠?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가 없다. 네, 맞아요. 5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럼 친부모에 대해서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윤서진 간호사님, 제 친어머니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 서진은 의자에 주저앉는다. 27년 전에 저를 버린 어머니. 민재의 목소리가 차갑다. 어머니라는 단어에 감정이 전혀 없다. 어떻게 알았어요? 양아버지가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친어머니 이름, 사는 곳, 하는 일까지. 정 의원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그럼 왜 지금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는지. 민재가 서진을 내려다본다. 이제 확신해요. 저를 버린 어머니가 맞다는 걸.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20살 여자가 혼자 아이를 키울 수는 없잖아. 그럼 낙태는 왜 안 했어요? 날카로운 질문이다. 아이를 죽일 수는 없었어. 너는 내 아이였으니까. 하지만 키울 수는 없었다는 거네요. 민재의 말이 비수처럼 꽂힌다. 어머니는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다고 생각해?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데. 평범한 게 행복인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니더라. 후회해요? 저를 입양 보낸 걸? 매일 후회해. 서진의 고백에 민재의 표정이 변한다. 그럼 왜 찾지 않으셨어요? 찾을 수 없었어. 양아버지가 모든 연락을 차단했거든. 하지만 방법은 있었을 텐데요. 용기가 없었어. 너를 만날 용기, 너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 민재가 잠시 침묵한다. 친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약했어. 집안 압력에 굴복했지. 지금 뭐 해요? 모르겠어. 20년 동안 연락 안 했거든. 만나고 싶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저를 버린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지수가 들어온다. 엄마. 지수야, 왜 여기에? 지수가 민재를 보고 말을 멈춘다. 긴장감이 감돈다. 어머니 딸이시군요. 닮으셨네요. 엄마 얘기 끝났으면 가요. 지수가 서진의 팔을 잡는다. 뭔가 위험을 감지한 것 같다. 복도에서 지수가 서진을 붙잡는다. 엄마 정말 그 사람이에요? 엄마가 27년 전에 낳은 아이요. 서진은 놀란다. 지수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대학교 때 아이를 낳았다고. 작년에 서진의 어머니가 아프실 때 말씀하셨다고 한다. 엄마, 그 사람 위험해요. 복수하려고 온 거예요. 지수의 직감이 맞았다. 서진은 담당을 바꿔달라고 원장에게 요청한다. 하지만 원장실을 나오자마자 민재가 복도에 서 있다. 담당을 바꾸셨다면서요?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제가 당신 아들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부담스러우신 거죠? 우리가 이런 관계로 만나는 게 맞지 않아. 27년 동안 남남이었는데 갑자기 모자지간이 될 수 있을까요? 서진은 답할 수 없다. 간호사님, 저한테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럼 왜 죄책감 같은 표정을 짓고 계세요? 죄책감이 있으니까. 너를 버린 것에 대한. 버렸으면 끝인 거죠. 지금 와서 죄책감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27년 동안 못다 한 모성애라도 보여주시든지. 민재의 말이 차갑다. 그냥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실망스러워요. 강한 사람일 줄 알았거든요. 평범한 게 잘못이야? 최소한 저를 찾으려는 노력이라도 했으면 좋았겠어요. 27년 동안 단 한 번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궁금했어. 하지만 무서웠거든. 너를 만나는 게, 너에게 미안해하는 게. 미안해하는 게 무서웠다고요? 변명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럼 지금은 변명하고 싶으세요? 변명이 아니라 설명하고 싶어. 민재가 다시 앉는다. 서진이 20살 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다. 현우와의 사랑, 임신, 집안의 반대, 어쩔 수 없었던 선택들. 솔직히 말하면 이해는 돼요.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다른 거잖아요. 그럼 넌 나를 용서할 수 없어? 모르겠어요. 아직은. 너는 행복하게 자랐어? 양부모님은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항상 뭔가 빈 구멍이 있었어요. 친엄마에 대한 궁금증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매일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왜 저를 버렸는지.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27년이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날 오후 민재가 퇴원한다. 서진은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간다. 나는 매일 너를 생각했어. 27년 동안. 정말요? 그럼 왜 찾지 않으셨어요? 용기가 없었어. 지금은 용기가 생기셨나요? 응.
그럼 기다려보세요. 제가 준비되면 연락드릴게요. 민재가 병실을 나간다. 창밖으로 그가 차에 타는 모습이 보인다. 27년 만에 만난 아들이 다시 떠난다. 3개월이 지났다. 민재로부터 연락이 없어 서진은 매일 핸드폰을 확인한다. 어느 날 원장이 서진을 부른다. 정민재 환자가 병원에 후원금을 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윤서진 간호사에게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편지를 뜯어본다. 어머니께 3개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했지만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20살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더 필요해요. 어머니가 27년 동안 저를 생각했다는 말은 믿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재 드림.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첫 번째 희망의 신호다. 2주 후 민재가 갑자기 병원에 나타난다.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표정이 예전보다 부드럽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2사람. 분위기가 달라졌다. 생각 많이 했어요. 원망만 하고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럼 이제 천천히 알아가 보려고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진짜 엄마처럼 대해주세요.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날까요? 좋아요. 한 달이 지나며 2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진다. 어느 날 민재가 특별한 제안을 한다. 우리 여행 갈까요? 1박 2일 정도로. 27년을 만회해야 해요. 서진은 고민하다가 동의한다. 동해바다 여행에서 2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한다. 어머니, 저 어릴 때 꿈에서 본 적 있어요. 어떤 여자가 저를 안고 있는 꿈이었어요. 어떤 기분이었어? 따뜻하고 안전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서진이 민재 방을 노크한다. 민재야 사랑한다. 27년 동안 못한 말이야.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저도. 어머니 사랑해요. 2사람이 처음으로 포옹한다. 27년 만에 진정한 모자 상봉이다. 돌아오는 길에 민재가 말한다. 이제 현우 아버지를 만나볼까요? 서진은 현우에게 연락한다. 20년 만에 통화다. 서진아, 정말 너야? 만나서 얘기하자. 서울역에서 만난 현우는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그때 그 사람이다. 우리 아들 만났어. 미안해, 서진아.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민재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해. 일주일 후 3사람이 만난다. 안녕하세요. 민재가 현우에게 차갑게 인사한다. 민재야. 정말 많이 컸구나. 미안해, 민재야. 27년 늦었네요. 앞으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지금 와서 아버지 역할이요? 너무 늦었어요. 민재가 일어나려 하지만 서진이 말린다. 시간이 필요해. 몇 달이 지나며 상황이 조금씩 나아진다. 민재가 현우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진다. 어느 날 민재가 서진에게 말한다. 어머니, 이제 정말 엄마 같아요. 27년의 공백이 메워지는 것 같아요. 서진은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한다. 상호에게 모든 걸 말한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 20년 전 일부터 민재를 만난 것까지 모든 걸 설명한다. 정말이야? 그럼 지수한테도 오빠가 생긴 거네.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상호의 반응이 생각보다 따뜻하다. 일주일 후 서진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열린다. 민재, 지수, 상호, 서진이 함께한다. 반가워요. 어머니께 많이 들었어요. 상호가 민재를 따뜻하게 맞는다. 오빠. 지수가 민재에게 달려간다.